역시 대한민국은 손흥민이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경기가 풀리는 상황이었고, 토트넘의 주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답게 오만과의 경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방금 전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인 대한민국과 오만과의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기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구설수들이 대표팀을 감싸고 있었는데요. 날치기 선임으로 대한민국 축구를 망치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어이없는 전술 실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김민재 선수와 대한민국 축구 팬들과의 갈등까지 경기 후 불거지며 대한축구협회가 감독 하나 제대로 선임하지 못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수와 팬들까지 불화가 발생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 것이죠. 지난 팔레스타인전에서 대한민국 관중 6만 명이 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돈을 내고 가서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에게 당장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6만 명의 관중이 입장했다는 소식은 평균적인 티켓값 7만 원을 계산했을 때 대한축구협회의 주머니로 42억 원이 추가되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 때문에 6만 명이 경기장에 가득 찬 상태에서 홍명보와 정몽규의 퇴진을 울부짖어도 그들은 경기장에 들어찬 관중들을 보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전부터 무관중 경기로 팬들의 여론을 보여주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6만 명의 관중이 경기를 관람하면서 42억의 입장료 수익을 대한축구협회는 챙기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런 뒤숭숭한 상황에서 펼쳐진 대한민국과 오만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의 주요 장면 모음과 일본 국가대표팀과 비교되는 대한축구협회 엉망진창인 선수 관리 상황에 대해 이슈발전소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록 감독은 홍명보이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은 똘똘 뭉쳐 전반전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날카로운 공격의 시작은 이강인으로부터 개시되었는데요. 이강인이 중앙 지역에서 공을 잡아 깔끔한 페인팅으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며 골문을 향해 강력한 중거리 슛을 시도합니다. 매우 강력하고도 정확한 슈팅이었지만 아쉽게도 오만의 골키퍼에게 가로막히며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죠. 경기 전반전 내내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소위 말해 반코트라고 불리는 경기력을 보여준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제골은 매우 이른 시간에 폭발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소속의 황희찬 선수였는데요. 이 득점의 시작도 역시나 손흥민으로부터 전개되었습니다. 사이드 지역에서 황희찬을 확인한 손흥민의 패스가 이어지는데요. 황희찬이 이 패스를 매우 깔끔한 퍼스트 터치로 바로 상대 골대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손흥민의 정확한 패스와 황희찬의 멋진 퍼스트 터치가 환상적인 호흡을 이룬 장면인데요. 이 공을 황희찬이 그대로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 전반 9분 만에 대한민국의 첫 번째 득점을 뽑아냅니다. 팔레스타인전 이후 뒤숭숭했던 대표팀의 분위기를 프리미어리거 2명이서 득점에 성공하며 대표팀 선수들의 사기를 한 번에 올려줍니다. 이어진 전반 11분에는 이강인의 놀라운 개인기가 나오는데요. 뜸볼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이 공을 가슴으로 깔끔하게 트래핑해놓고 위에 뛰어들어가는 서령우를 확인. 환상적인 패스로 사이드 공격을 전개시킵니다. 이래저래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강인 선수이지만 이런 창의적인 몇몇 장면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스킬과 시야를 가진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지 감탄이 나오는 패스와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진 14분에는 중동국가 특유의 편파 판정 장면이 나오는데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대한민국의 공격이 취소되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 카메라 장면에서는 온사이드. 정당한 공격 장면이었지만 역시나 중동국가답게 자국 편파적인 판정으로 경기를 어지럽히죠. 전반 19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결정적인 슈팅 장면이 나오는데요. 코너킥에서 흘러나온 공을 이명재 선수가 발리 슈팅으로 이어가며 위협적인 공격을 시도하지만 오늘만큼은 오만의 골키퍼가 평소와 다르게 나쁘지 않은 선방 실력을 계속 보여주었죠. 계속되는 23분에 황희찬 선수의 창의적인 패스가 나오는데요.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들을 끌고 들어가 놓고 이 아래쪽에 움직이는 선수에게 기스 패스가 전달됩니다. 아쉽게도 이후에 크로스가 가로막히면서 공격이 마무리되었지만 홍명보의 제대로 된 전술 없이 선수들의 개인 역량만으로도 오만을 가둬놓고 패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이어지는 24분에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으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지만 진짜 이상하게도 오만 골키퍼의 컨디션이 이날 좋아 보이며 수많은 대한민국의 유효 슈팅들이 가로막힙니다. 지루하게 공이 오가던 35분에는 대한민국이 슈팅을 허용하는데요.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경기 초반에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어떻게든 풀어나간 경기였지만 홍명보의 무능한 전술 역량으로 인해 어느 정도 난관에 다다른 느낌이었죠. 전반 초반과는 달리 20분 이후에는 피파 랭킹 76위의 오만과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주고받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지만
역시나 홍명보 감독답게 벤치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력의 끝을 보여주고 말았죠. 전반 막판 40분에는 크로스를 이어받아 서령우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어떻게든 슈팅을 이어나가며 코너킥을 획득합니다. 오만과 주고받는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시아 축구 최강국 대한민국에게는 상처인 상황이었고, 전반 막판 결국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프리킥 상황에서 결국 오만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마는데요. 날카로운 프리킥이 올라왔지만 우리 수비수들 중 누구도 공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하며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죠. 이렇게 종료된 대한민국과 오만과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이었습니다. 오만이라는 국가가 지난 예선전에서 우리와 비긴 팔레스타인보다 피파 랭킹이 높긴 하지만 현재 76위로 대한민국의 23위와는 4배 정도가 차이나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만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대한민국이나 다른 국가들 대비 경기장이 고산지대에 위치해 산소 부족으로 우리 선수들이 경기 중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주장 손흥민을 필두로 최선을 다한 경기를 펼친 대한민국 대표팀이었는데요. 홍명보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의 어이없는 행정력이 이번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컨디션 조절을 선수 생명처럼 중요시 여기는데요. 라이벌 국가 일본에게까지 망신을 당하는 일이 공항에서 발생한 것이죠. 지난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7대0 대승을 거두는 충격적인 경기 결과를 얻었는데요. 경기가 종료된 후 각자 원정 경기를 위해 이동하는 방식이 일본에게까지 소개되며 대한축구협회가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신을 깎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오만과의 경기를 위해 팔레스타인전이 끝난 직후 비행기에 올라 해외로 나갔는데요. 바로 이 비행기 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에 맞게 대표팀 선수들이 이용하는 전세기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만 10년간 4천억이라는 혈세를 지원받은 대한축구협회는 그 돈을 다 어디에 소진시킨 것인지 일반 항공기를 이용해 선수들을 이동시켰습니다. 덕분에 우리 선수들은 직항 비행기로 오만으로 향하지 못하고 카타르를 경유해서 오만에 도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기자에게 공항 이동 장면이 보도된 것이죠. 일본의 축구 소식지 사커 다이제스트는 이날 보도를 통해 일본과 바레인과의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카타르 공항에 도착해 경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흥민이 나타나는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일본 대표팀은 당연하게도 대표팀 전세기를 타고 바레인으로 직항 입국했는데 나는 기자 신분으로 카타르에 경유하기 위해 들린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갑자기 카타르 공항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대한민국 대표팀은 전세기가 없어 일반인과 다름없이 비행기를 경유해 오만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소 충격에 휩싸였다. 라는 기사를 일본 현지에 내보냈습니다. 도대체가 대기업 총수가 회장직으로 있는 대한축구협회인데 선수들이 직항을 타고 오만에 도착하는 것도 모자라서 비행기가 일본 기자들과 함께 카타르 공항을 경유해야만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장직의 대기업 총수가 자리에 있는 이유는 축구는 하나도 모르더라도 금전적으로라도 제대로 지원하라는 의미일 텐데, 클린스만이라는 수준 미달의 감독의 선임과 경질로 위약금 100억을 하늘에 날려놓고 이제는 홍명보의 연봉 20억을 생각하면 우리 선수들이 좁디 좁은 비행기 안에서 일본 기자에게까지 무시당하며 해외로 원정 경기를 다니는 모습은 대한축구협회가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산하거나 홍명보 감독이 자리를 내려놓는 게 대표팀 선수들이나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